무단결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을 맡기면 계속 실수가 나와요.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그 직원을 다시 복직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줬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입니다. 회사 운영하시다 보면 참 난감한 직원들이 있죠. 무단결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대놓고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맡기면 계속 실수가 나와요. 업무 습득도 느려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알려줘야 하고 다른 직원들이 대신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는 사장님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시죠. 아직 적응 중이겠지. 이번만 넘어가 보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팀 분위기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해고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그 직원을 다시 복직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수개월치, 길게는 1년치에 가까운 임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그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면 일부 공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직원 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지 5인 이상 사업장이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이나 해고 사유 서면 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고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챙기셔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민사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을 못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을까요? 꼭 그건 아닙니다. 업무 능력 부족도 경우에 따라서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기대보다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 직원에게 계속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서 2021년에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기준들이 있어요. 한 대기업이 저성과자 직원을 해고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평가가 공정했는지입니다. 사장님이 혼자 저 직원 일 못해 라고 느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가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직원에게도 그 기준이 공개되어 있었는지, 한 사람의 주관만으로 평가한 건 아닌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지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했고 그 결과가 계속 좋지 않았다는 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 부진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예요. 한두 번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수년 동안 낮은 평가가 반복되었고 전체 직원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년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실수였는지 상당 기간 반복된 업무 능력 부족이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대평가에서 하위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상대평가 구조에서는 누군가는 항상 하위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매년 꼴찌를 뽑아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직원보다 조금 뒤처진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개선의 기회를 줬는지입니다. 저성과자 해고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담을 했는지, 교육을 했는지,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는지, 개선할 시간을 줬는지, 업무가 맞지 않다면 다른 업무를 맡겨보려는 노력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도 회사가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하고 새로운 직무에 배치되었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환 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해고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부서를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평가 자료, 면담 기록, 교육 기록, 업무 지시 내용, 피드백 자료처럼 회사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줬고 개선할 기회도 줬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누가 봐도 일을 못했습니다 라고만 주장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칙이에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를 검토한다면 취업규칙 안에 근무성적 불량, 업무 능력 부족,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같은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해고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없던 해고 사유를 새로 넣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만든 조항은 나중에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료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취업규칙이 없다면 평가 기준, 면담 기록, 경고장, 업무 개선 요청서 같은 자료를 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했는지 더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해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문서에 담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해고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도 따로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처럼 예외도 있지만 기본은 미리 알리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고 예고수당 줬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줬다고 해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예고는 갑자기 내보느냐의 문제이고 부당해고는 애초에 해고할 만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두 개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복잡해. 차라리 돈 주고 내보내는 게 낫겠어.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고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정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하고 직원이 받아들이면 위로금이나 정리 조건을 협의해서 서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죠. 진짜 서로 합의해서 나간 것이라면 보통 해고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사직서를 안 쓰면 해고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합의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강요처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됐다면 사직서와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말로만 정리를 하면 한 달 뒤에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통보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회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걸 증명할 사람은 결국 회사니까요. 아직 해고 전이라면 면담 기록, 평가 자료, 교육 기록, 개선 요청 사항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면 지금 남아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대응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 전 단계이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